똑똑님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건물 구입할 때 대출 한도 알아보기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꼬마 빌딩 등의 상업용 부동산을 구입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대출 한도 심사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은행에서 상업용 부동산 매입 대출 심사 시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부동산 담보 가치이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의 수익성, 즉 현금 흐름입니다. 세 번째는 소요 자금 대비 대출 비율입니다. 그럼 먼저 부동산 담보 가치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담보 가치로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산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부동산에 감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 대출 심사가 이루어질 때는 정식 감정을 해서 감정서에 기재된 감정가로 대출 한도를 계산하게 되고요. 우선 대출 심사 전에 부동산 매입 시점에 은행에 문의를 하시면 탁상 감정이라고 하여서 약식으로 감정을 통해 예상 감정가액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감정가액이 나오면 여기에 담보 인정 비율을 곱하는데요. 담보 인정 비율은 부동산 종류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리고 시점에 따라서도 그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담보 인정 비율을 곱하면 담보 인정가가 나오고요. 여기서 선순위 금액인 임대보증금과 소액임차 보증금을 차감하면 유효 담보가액이 나와서 전액 담보대출 금액이 산출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전액 담보 대출 가능액보다 만약 대출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공담이라고 해서 공동담보로 다른 부동산을 추가로 제공하여 담보가액을 높이거나 대출을 받는 사업자나 법인의 신용에 따라 신용대출로 대출 한도를 추가로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예시부동산을 가지고 담보대출 가능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30억짜리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할 때 담보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감정가액은 28억이 나왔고요. 담보 인정 비율이 용산구의 근생, 근린생활시설 건물은 75%이므로 담보 인정가액은 21억이 나옵니다. 여기서 선순위 금액을 차감하는데요. 소액임차 보증금은 보증금이 없거나 지역별 소액임차 보증금보다 보증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역별 소액임차 보증금을 차감합니다. 지역마다 다른데요. 서울시의 경우는 상가 한 호당 2,200만원을 차감하기 때문에 이 예시 부동산의 경우는 1층은 5천만원을 차감하고 2층은 보증금이 1,500만원으로 소액임차 보증금보다 적으므로 소액임차 보증금 2,200만원을 차감하고요. 3층은 공실이므로 소액임차 보증금을 차감하여 총 9,400만원을 차감합니다. 그러면 유효 담보가액은 약 20억이 나오고요. 20억이 전액 담보대출 가능 금액이 됩니다. 우선은 1차적으로 이렇게 담보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하지만 전액 담보대출 가능액이 무조건 대출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소를 또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요소인 부동산 수익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수익성은 부동산을 통해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분석하는 것인데요. 금융비용 부담 능력이라 해서요. 대출이자를 부담하고도 남는 충분한 임대 수익이 나오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필수적으로 RTI 지표를 보는데요. 이는 정부 규제사항으로 RTI 1.5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RTI는 대출이자 대비 임대수익 금액의 비율인데요. 즉 임대수익이 대출이자보다 최소한 1.5배 이상 나오는 수준까지 대출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임대법인의 경우는 임대수익에서 대출이자를 납입한 후 순이익이 최소한 플러스 이상이 되고 은행에 따라 특정 시점의 정책에 따라 기준은 다르겠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순수익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대업종 외에 법인의 경우는 임대수익 외에 매출을 포함해서 대출이자 차감 후
순이익의 현금 흐름이 일정액 이상 발생하는지를 대출 심사 시 점검합니다. 그럼 앞에 예시 부동산을 가지고 임대업 개인 사업자라는 가정에서 RTI를 계산하고 대출 한도를 산출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RTI 산출을 위한 임대료를 살펴보면 현재 임대료는 1층과 2층은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3층은 공실이므로 0원으로 할 수도 있지만 추정 임대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정 임대료는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서 주변 시세를 감안한 추정 임대료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실제 임대 계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 임대료의 70%를 적용합니다. 공실인 3층의 추정 임대료가 15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70%를 적용해서 105만 원으로 계산하고 총 RTI 산출을 위한 임대료는 월 605만 원, 여기에 12를 곱하면 연 7,26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럼 RTI가 최소 1.5배가 되려면 임대료를 1.5로 나눠서 역산하면 연 이자는 4,840만 원 이하로 대출 이자가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고정금리 이자율로 가정하여 계산을 하겠는데요. 변동금리 이자율은 향후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금리를 1% 정도 추가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자율을 고정금리 4%로 가정할 경우 4,840만 원을 4%로 나누면 대출 가능 금액은 12억 1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즉 RTI 1.5배를 충족하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12억 1천만 원이 되는 거죠. 결국 담보대출 가능 금액이 20억이라고 해도 임대업 개인 사업자의 경우 RTI 지표 때문에 대출 한도는 12억 1천만 원 밖에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 임대법인이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전액담보대출 가능액 20억 대출이 가능할까요? 이자율이 4%라고 가정할 경우 20억의 4% 이자는 연간 8천만 원인데 만약 3층 임대료가 150만 원 계약이 되었다 해도 월 650만 원으로 연간 임대료는 7,800만 원이므로 대출 이자보다 임대료가 적기 때문에 법인의 단기 순이익은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손실이 나는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법인에 대출을 해주기는 쉽지 않겠죠? 결국 임대부동산의 임대 수익률은 대출 한도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한도 산출 시 주요 요소는 소요자금 대비 대출 비율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 부동산 매입 가격에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여 총 소요자금을 산출합니다. 총 소요자금 중에 대출 비율은 은행 정책과 시점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최대 70%에서 80% 비율까지 대출 가능액을 산정합니다. 이 말은 총 부동산 구입 소요자금 중에 최소 20에서 30%의 자기자금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앞의 예시 부동산의 경우 매매가 30억에서 보증금 6,500만 원을 차감하면 소요자금은 29억 3,500만 원이 되고 이 소요자금의 70%는 20억 5,400만 원, 80%는 23억 4,800만 원이 됩니다. 이처럼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가능 한도를 산출할 때는 부동산 담보가치, 부동산 수익률, 소요자금 대비 대출 비율 이 세 가지 요소 모두를 감안하여 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산정을 해봐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대출 한도를 산정해 보려면 대출을 받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에 대하여 은행에서 신용평가를 통한 신용등급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한도와 특히 금리의 수준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상업용 부동산 구입 시 대출 한도와 금리는 대출 심사 시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업용 부동산 매입 시 대출 한도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구입 시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대출 받을 때 대출 한도 계산은 일반적인 예시를 말씀드린 거고요.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특정 시점이나 은행의 정책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질 수 있는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